이제 다시 수업 볼게요. 119쪽에 메모했죠? 부분분수가 뭐냐? 얘들아, 부분분수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분수를 찢는 거야. 그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보시면 지금 얘가 a분의 1이라는 분수랑 b분의 1이라는 분수랑 곱해져 있지. 즉, 분수끼리의 곱을 분수끼리의 차로 찢는 걸 부분분수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공식 아닌 공식을 지금 적어놨는데 한 번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냥 얘를 머릿속에 지금 봐봐.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 통분해봐. AB분의 이렇게 곱하면 B가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곱하면 A가 올라갈 거지. 즉 AB분의 B-A가 지금 분자 자리에 있지. 근데 걔가 원래 없어야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A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세 개짜리 똑같아요. 항이 세 개가 곱해져 있다. 셈 치면 이제 두 개씩으로 쪼개는 거예요. 두 개. 그럼 얘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A, B, C분의로 통분해봐. 그러면 C를 곱했으니까 여기 C가 올라가 있겠지. 여긴 A가 있으니까 A가 올라가 있겠죠. 그럼 A, B, C분의 C-A가 있겠지, 분자 자리에. 그럼 C-A를 C-A분의 1로 없애주는 거라고요. 즉, 얘는 그래도, 왜 이렇게 나온 공식인지는 알 수 있겠지?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A, B라는 문자, 숫자 대신 이제부터 하나의 항이 들어가. 거기에, 물론 예제가 36번은 다 숫자죠. 근데 어디서부터 이제 문자가 들어오냐면 37번부터가 문자가 들어오거든. 일단 36번 숫자로 먼저 연습하라는 뜻이에요. 숫자로 먼저 연습할 때 숫자 선생님 1 곱하기 3, 2 곱하기 4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하면 잘 봐야 돼요. 1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2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3 곱하기 5분의 1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의 땡땡땡 있으니까 뭘 구해야 된다? 일반항을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끼리 합을 구하래지. 그러니까 합 생각하면 선생님 이거 이렇게 다 더한 거 쓰려면 우리 여태까지 하나의 항으로 보고 항으로 본 걸 다 더한 걸 나열시켰네. 얘를 다시 뭐로 묶을 수 있다고? 시그마로 묶을 수 있다고. 그럼 시그마로 묶어보자. 이걸 잘해야 돼. 시그마로 묶을 때 보통 여기 아래에는 K라는 문자를 쓴다고 했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문자를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지 마세요. 그냥 K는 1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N항까지 합인가요? N항까지지. 그러니까 끝항은 N이라고 알려준 거야, 문제에서. 그럼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내가 수요 잘하는 건 여기 일반항을 잘 결정하면 된다 그랬지. 일반항에다 어떻게 들어오면 될까 해서 보시니까 첫 번째 1을 대입했을 때 1 곱하기 3이 나오려고, 2 대입했을 때 2 곱하기 4가 나오려고, 3 대입했을 때 3 곱하기 5가 나오려고 하면 여기에 혹시 K랑 K 플러스 2를 곱한 거 분의 1 써주면 딱 되겠네. 이거 어렵지 않지, 얘들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잘 봐. 이게 내가 이걸 왜 써줬냐면 K 플러스 2분의 1 A가 이제 뭐로 보이는 거야? K로 보이는 거지. B가 뭐로 보이는 거야? K 플러스 2로 보이는 거지. 그럼 얘도 분수끼리의 곱이니까 분수끼리의 차로 찢을 수 있겠네. 방금 배운 것처럼 부분분수. 얘들아, 참고로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계산이 엄청나게 간편해져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어렵게 봐요? 가 아니라 이 가운데 차가 들어간 게 힌트야.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알아서 지워진 효과가 나중에 생겨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좀만 참아봐. 얘가 훨씬 더 간단해 보이죠? 근데 굳이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라고요? 차로 진짜로 연산시키려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K는 1부터 N까지 똑같고요. 그러면 똑같이 해보자. K분의 1에서 K 플러스 2분의 1을 빼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뺀 거 2죠. 2가 이렇게 곱해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잘 봐. 선생님 왜 하필 K에서 K 플러스 2를 뺐나요? 이거는 암묵적인 룰인데요. K분의 1이 큰 분수야? K 플러스 2분의 1이 큰 분수야? K분의 1이 큰 분수죠? 얘들아, 2분의 1이랑 3분의 1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2분의 1이 큰 거잖아. 오히려 여러분들 좀 약간 역행한다고. K랑 K 플러스 2? 단순히 요 두 숫자만 놓고 보면 K 플러스 2가 더 커 보이지만 이거를 위아래를 바꿔봐서 역수를 취하게 되면 K분의 1이 더 큰 수라고요.
그래서 음수가 안 나오게 하려고. 뭐? 음수가 안 나오게 하려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걸 분문율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알겠죠? 좋아요. 그럼 K분의 1에서 K 플러스 2분의 1을 빼서 2분의 1이 앞에 곱해진 숫자. 그럼 선생님 이거 2분의 1이 상수니까 이제 얘를 시그마 앞으로 보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럼 2분의 1에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니?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좋아.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를 진짜 1부터 N까지 넣고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계산 어떻게 하는데 선생님? 잘 봐. K는 1을 넣어보세요 하면 얘랑 얘 다 넣어야 돼. 또 얘 앞에만 넣으면 큰일 나요? 1을 넣으면 뭐가 돼요? 1 빼기 3분의 1이 하나의 항이지. 되니? 얘들아, 이게 하나의 항이잖아. 지금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 아직 전개 안 했어. 지금 분배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항이고요. K는 2 넣어보세요 하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맞나요? 오케이. 3 넣어보세요 하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럼 언제까지 써요? 좀만 기다려. 4 넣으면 4분의 1 빼기 6분의 1까지. 그러면 쭉쭉쭉쭉쭉 다 연산을 할 때 마지막에 n 넣을 거죠. 그러면 땡땡땡 해서 n을 넣기 전에 n-1 한번 넣어봅시다. n-1. n보다 바로 직전항. 마지막 항에 바로 직전항 넣어볼게. 그럼 여기 k 대신 뭐? n-1 분의 1 여기 앞에 플러스죠 부호가. 여기 플러스이지.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요? k 대신 n-1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에 n항이 뭐예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여기까지 하고 가로 닫아주면 되지. 잘 보세요. 기분 좋은 시간이 지금부터 찾아와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지워지죠.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지워지겠지. 마이너스 5분의 1도 여기 어딘가 있을 5분의 1이랑 지워졌겠죠? 마이너스 6분의 1도 지워졌겠지? 하다가 잘 보세요. 앞에서 첫 번째, 세 번째 두 개가 남았으면 대칭 구조야. 뒤에서도 반드시 첫 번째, 세 번째가 남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너도 다 지워졌겠지? 그것 때문에 n-1번째 써본 거예요. 선생님은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그럼 어떻게 알고 이거 n 바로 안 쓰고 n-1를 한번 썼어요? 나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1-3분의 1 전개를 그래도 한 두 번째 항까지 해볼 거 아니야. 1-3분의 1, 2분의 1 4분의 1까지 쓰고 3분의 1에서 5분의 1 빠질 때 얘가 지워지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4분의 1에서 얘가 안 지워지죠. 2분의 1이. 얘가 살아있지 끝까지. 그 말 뜻은 얘는 절대로 못 지운다는 뜻이거든. 그 말 뜻은 앞에서 3개 첫 번째 세 번째가 남았으니까 뒤에서도 무조건 첫 번째 세 번째가 남으려면 n-1번째 한번 써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야. 진짜 하면서 해야 돼요. 선생님이라서 한 게 아니라 너네들도 진짜 문제 풀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되게 자세하게 보여준 거야. 뭐가 지워지고 뭐가 대칭 구조로 안 지워지는지를. 알겠지? 그러면 뭐만 남는지 보자. 2분의 1 하고 1 플러스 2분의 1은 앞에 두 개 남았고요. 뒤에 마이너스 꼭 부호 챙기세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맞죠? 얘만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해보시면요. 어디까지 정리했지? 교재가? 그냥 다 정리했네요. 그럼 정리하세요, 그러면. 이런 거 정리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2분의 1 하고, 나는 그냥 2분의 3에서 얘들끼리 그냥 통보시켜요. 통보시키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해놓고, 혹시 2n 플러스 3 되죠? 이렇게 바로. 그 다음이 한 번 더 정리할 때 얘랑 얘랑 마저 통보시켜.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떻게 통보시켜요? 얘랑 얘랑 진짜 곱하시는 거예요. 곱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빼란 뜻이에요. 그러면 2분의 1에 조금 연산이 있죠. 이렇게 곱하면 3n제곱 암산 좀 해야 돼.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죠. 플러스 9에 플러스 6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거 빼야 되지. 4n 마이너스 6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러면 얘랑 얘마저 다 연산해서 4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3n제곱에서 플러스 5n
이렇게 되겠지. 맞네요. 여기 n 한 번 더 묶으면 되니까. 알겠죠? 이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한테 원한다. 어디서? 학교에서. 이런 게 좀 빡세지, 오히려. 개념 이해보다 마지막 연산 다 구해놓고, 솔직히 여기까지만 해도 답인 것 같잖아.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n항까지 말고 한 10항 이렇게 문제 주는 게 훨씬 좋아. 이거 연산 안 해도 되잖아. n에 대한 식으로 정리 안 하고 마지막에 n에다 여기다 10만 넣으면 답이거든. 물론 여기서도 이제 분수 계산 하긴 해야 되지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원하는 수준이다. 꼭 알고 계시고요. 옆에 2번 문제 볼게요. 바로 36번에 2번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얘도 또 n항까지 합이지. 2, 3, 4분의 1 3, 4, 5분의 1 이렇게 간다고. 그럼 얘도 봐봐, 논리는 변하지 않아. 근데 항만 몇 개로? 3개로 추가됐을 뿐이에요. 항만.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볼 때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시그마 다시 묶은 거야.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로 묶으면 이놈 자식을 대표한 일반항으로 제대로 쓴 거 맞니? 맞죠? 일단 이런 거 확인하려면 k에다 1 넣어보세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맞잖아.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이제 항 3개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 2개로 쪼개시라고요. 2개로 쪼갤 때 이렇게 쪼갰죠. 2개로. 대신 여기도 c-a분의 1이 곱해지죠. 여기서는 c가 얘고 얘가 a지. 2분의 1이 곱해진다는 뜻이지. 2분의 1 나 어차피 뒤에다 2분의 1 이렇게 쓸 거 앞에다 바로 뺄게. 되지 이제. 그죠? 좋아요. 선생님,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가 다시 또 얘인데요? 또 나눠야 되는 분수? 그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얘 자체를 하나의 항으로 이제부터 전개하셔도 돼요. 왜? 여기서도 지워지는 꼴이 보일 테니까. 잘 봐. 좀 구분을 해줄까? 잠시만. 헷갈리지? 이쪽 그냥 바로 뺄게. 2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1 진짜로 넣으시라는 뜻이죠? 넣을 거면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진짜로 넣으시라는 뜻이에요. k1 넣어보세요, 그러면.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2 곱하기 3분의 1. 이게 첫 번째 항이야. 왜? 얘 하나를 첫 번째 항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지금. 맞죠? 2 넣어볼까요? 2. 그러면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빼기 3 곱하기 4분의 1. 동의하죠? 얘들아, 벌써 기분 좋지 않아? 왜? 첫 번째, 두 번째만 넣었는데 얘네들이 바로 없어지지. 그 말 뜻은 n번째 바로 대입해도 된다는 뜻이야. 왜? 여기서 첫 번째만 나왔잖아. 그럼 뒤에서 마지막 하나만 남을 거 아니야. 내가 아까 이거 설명한 논리가 그거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대입해보니까 없어지는 게 얘부터 없어지지. 얘는 그리고 심지어 남아있지. 그러니까 n-1번째 대입한 거였죠, 여긴. 근데 여기는 벌써 없어지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확신을 가지고 항상 그러니까 n을 대입하시면 된다. 이렇게 대입하신 다음에 땡땡 땡땡 이렇게 맞지? 지워지겠지? 그러면 결국 뭐만 남아? 너랑 너만 남은 상태에서 여기 마이너스 9 꼭 챙기시고 2분의 1까지 한 번에 연산해 주시면 답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역시 여기가 빡세겠죠 이제. 해보자.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바로 통분시켜. 2분의 1 좀 잠깐, 이런 거 안 붙이고 연산하다 보면 꼭 마지막에 실수하더라고. 이것도 암산이 좀 필요해요. n제곱에서, 그죠? n제곱 플러스 3n이죠. 바로 되니? 여기다 어차피 플러스 2 나올 거 얘가 빼줄 거 아니야. 그지? 상수항에서. n제곱 플러스 3n까지 해서 얘 없애고 여기 4 붙이면 답이겠네. 이것도 n으로 묶어놨을래나? 문제가? 여기 이렇게 n 더하기 3으로 묶어놓으면 답이겠죠. 맞지? 4,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더하기 3. 맞죠? 마지막 이해돼요, 이거? 3개짜리까지 봤어요. 선생님, 요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이런 놈들을
n항까지 합을 n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가 진짜 얻을 수 있는 결과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거 n항까지 합 어떻게 구해? 말이 안 되잖아. 그걸 뭐라고? n에다 어떤 숫자만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오게끔 구할 수 있다가 이 핵심이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이렇게 가는 수열을 예를 들어서 n이 한 10편까지다. 그럼 여기다 그냥 바로 10 넣으면 되더라. 그럼 답이야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가 핵심이야. 근데 굳이 구태여 복잡해 보이는 놈들을 더 복잡해 보이게 쪼개는 이유가 뭐라고? 알아서 없어진다. 어디까지 없어지니? 규칙에 따라서. 첫 번째, 세 번째 남았으면 뒤에서도 첫 번째, 세 번째 남는 거고, 첫 번째만 남았으면 뒤에서도 마지막 끝항만 남는 거고. 이렇게. 어렵지 않겠지? 애들아, 논리는 쉬워. 연산이 빡세, 여기. 알겠죠? 논리는 쉬워. 여기서 마지막에 다 이렇게까지 구해놓고 여기 연산을 잘못 정리하잖아? 이 답 안 나와요. 그럼 틀리는 거야, 여기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연산까지 끝까지 하라는 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제 30번 볼게요, 이제. 한바탕 지워야겠네. 좀 자세하게 풀어쓰다 보니까 칠판 공간을 많이 썼는데 괜찮아. 이해만 됐으면 돼. 37번 바로 볼게요, 한번. 근데 너네들 요 정도 트레이닝 됐으면 37번 할 수 있어. 계속 지금 몇 번 볼게. SN이 K1부터 N까지. 일대 시마 K1부터 100까지. SK분의 그죠? SK분의 1. 문제는 되게 간단하지. 이게 문제 끝이야.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요. 봐봐. 그러니까 SN을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으로 정했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외우고 온 거죠? 뭐예요? 2분의 N 더하기 1이라고 지금쯤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그 SN분의 1이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즉 얘를 역수취해서 문자만 N 대신 뭐로 바꿔주라는 뜻이야? K로 바꿔주라는 뜻이네. 아,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이렇게 쓰면 K는 1부터 100까지 K 플러스 1분의 2란 뜻이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여기 이 같은 상수가 붙으면 헷갈려 하거든. 그래서 애초에 헷갈리기 전에 앞으로 빼놔야겠다. 헷갈리기 전에. 그러면 K 플러스 1분의 1. 꼴 괜찮지?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얘 정리하시라고요. 이 가로 열고, 가로 왜 열어? 가로 열지 마.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방금 했던 부분문수대로 찍고요. 얘에서 얘 빼면 1이지. 1분의 1은 어차피 안 쓰나 마나 한 거니까 이게 끝. 정리하면. 그럼 얘를 이제 뭐 하시면 된다고요? K는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마저 정리해보자. 2 항상 달고 다니세요. 2. 마지막에 꼭 빼먹는다. 2 하고 K는 1부터 넣어보세요. 그럼 1 빼기 2분의 1이 하나의 항이지. 그지? 그 다음에 2 넣으시면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벌써 기분 좋지? 아, N 바로 넣자. N이 뭐야 여기서? 100이지. 아, 그러니까 플러스 100분의 1 빼기 101분의 1.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지. 여기 참고로 땡땡땡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끼리 약분됐으니까 서로 없어졌으니까 1에서 101분의 1만 땡겨 남겠네. 간단하지. 그러면 101분의 얘 101분의 101이고요. 거기서 1 빼니까 101분의 100이지. 앞에 2 곱하기 101분의 200이.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진짜로 이 정도는 시험마다 나오잖아? 3.7점 정도로 나와요. 엄청 쉽게 나온다는 뜻이지. 다 풀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100분의 100.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분수의 또 다른 하나의 일환으로서 분모의 근호가 있는 수열의 합이거든. 아주 그냥 별걸 다 시키죠. 분모의 근호까지 넣어가지고 얘네들끼리 더해봐라. 이런 얘기야 지금. 그럴 때는 얘들아, 너네들이 알고 있다시피 뭐 하시면 되냐면 유리화 하시면 끝나요. 뭐? 분모의 유리화 하면 끝나. 얘들아, 얘 38은 이렇다 할 개념이 없어. 바로 볼 거야. 왜? 바로 봐도 되거든. K는 1부터 몇 가지죠? 80가지죠. 생긴 건 되게 무서워 보여.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분. 얘를 구해라.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끝난다고? 유리화하면 알아서 끝나는 구조야. 보여줄게. 그러면 여기다 몇을 곱하면 좋을까? 일단 이것도 분수로 쓸 때나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이 더 큰 분수지. 그냥 이 단순히 두 개의 숫자를 비교할 땐 루트 K 플러스 1 자체가 더 큰 수 맞죠? 그죠? 그러니까 하필 하더라도 꼭 여기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유리화를 할 때. 이런 거 유리화할 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곱한 친구들이 있다고. 틀리진 않지. 근데 둘 다 마이너스 생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센스 있는 친구들 어떻게 곱해? 어차피 똑같은 거라면 이렇게 곱한 다음에 그냥 양수를 만들어버리지. 그 얘기야. 얘도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를 위아래로 곱하시는 게 신상에 좋겠죠. 아, 이렇게 유리화하라는 뜻이구나. 동의하지? 그러면 참고로 얘들아, 내가 얘에서 이렇게 노란색 유리화하는 과정 중에는 시그마 성질 1도 쓴 거 없다. 그냥 이거 뭐야? 유리식 변형이야. 알겠죠? 제발 헷갈리지 마. 시그마 성질 뭐 썼나? 이거 하면 안 된다는데 막 이런 거 아니고요. 노란색 곱한 건 뭐라고요? 유리식 변형. K는 1부터 80까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겠지? 루트 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루트 K를 제곱하면 그냥 분모가 1이지. 그죠? 그러니까 분자인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만 남겠지. 이쁘지 않아? 애초에 항 자체가 마이너스를 포함하고 있지. 느낌상 계속 지워지겠지 뭔가.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봐봐. K는 1 이제 대입해볼게. K는 되면 루트 2 빼기 루트 1이고 K 이게 하나의 항이야. 거기다 더하기 2 대입하시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그죠? 그 다음에 3 대입하시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이제 살짝만 해봐도 벌써 지워지는 게 보이지.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지. 여기선 특이하게 앞에서 두 번째 게 남았네요. 그러면 여기는 끝에서 두 번째 게 남겠네요. 땡땡땡 어디까지? 루트 81 마이너스 루트 80까지. 그러면 끝에서 두 번째는 너가 남는다는 거지. 얘는 지워졌다는 뜻이고. 오케이. 그러면 루트 80은 몇? 9에서 1 빼니까 답은 8입니다. 라고 연산할 수 있다고.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루트가 들어있는 것도 뭐 해버리면 끝난다? 유리화 해버리면 끝난다. 지금 배우는 게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예제 39, 예제 40만 하면 우리가 볼 2단원 3-2단원에선 다 끝나고요. 3-3단원 가서 딱 두 가지 표현, 등차랑 등비에 관련된 수학적 균합표 표현만 보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좀만 힘내. 알겠어요? 좀만 힘내. 얘 39번 먼저 볼게요. 얘 39번도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쓰인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따로 배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인가요? 네, 보세요. 너네들이 안 들은 내용이 있나 여기에? K는 1부터 N까지 AK는 3n제곱 마이너스 2n일 때 문제가 K는 1부터 10까지 2AK 이거 구하라는 거지. 그죠? 자, 이제 시작한다. 진짜 안 들은 내용이 없어요. 제발 얘 풀어 써본다고 생각해보자. A1, A2, A3, 땡땡땡, AN까지 더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뭐야? SN이네. 맞아요? 진짜로 이제 다 활용하는 거야? 잘 기억해야 돼. 이 표현 자체가 뭐라고요? SN이지. SN 뜻이 뭐야? 1항부터 N항까지의 수열 AN의 합을 SN이라고 불렀죠. 근데 그 배웠던 SN 중에서도 SN이 N에 대한 몇 차식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AN은 무조건 무슨 수열일 거다? 복습하셔야 돼요, 진짜로. 등차 수열일 거다. 맞아요. 이렇게 SN 나와 있으면, 이건 내가 안 외우기 싫겠지만, 이렇게, EAN, N이 여기 소문자가 아니야. 어쨌든, 봐봐. 얘가, 이거 뭐 B꾼지 정상인지 그 얘기잖아. C가 뭐면, 0이면 정상 수열했지? C가 0이 아닌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B꾼 수열했잖아. 기억나요? 이게 등차 수열이야. 합에서 나온 얘기지. 그런데 그 등차 수열 합을 결정지으려면 N에 대한 몇 차식이어야 된다고요? 2차식이어야 된다고. 그때 A에는 무조건 등차가 나올 거라고. 그 등차를 구하는 공식까지 있잖아. 근데 여기선, 풀이에서는 등차를 구하는 공식을 써놨거든? 근데 여기까지 외우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건 SN에서 SN-를 빼서 등차 수열을 구해볼 거야. 잘 봐. 이게 SN이라고 했지? 혹시 SN 알면 AN 구할 수 있는 것도 배웠지, 너네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 SN에서 S, N-를 빼면 그 정의상 AN이 나오는 거죠. 이때 N은 무조건 몇부터? 2부터 성립했던 거지. 맞죠? 좋아요. 그럼 해보자. SN이 뭐라고요? 얘라고요. SN-는 뭐겠니? 3, N-1이 되고 마이너스 2에 N-2. 그죠? 거기서 위에서 아래 빼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 AN이랑 일반항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암산해야 돼. 지금부터 띵띵띵 해서 마이너스까지 다 포함하면 여기 6엔 나오죠. 아 진짜 돼야 돼. 그다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는 어차피 없어질 거고요. 플러스 2 나오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오죠. 잠시만. 여기서 마이너스 3도 나오네. 마이너스 5네요. 그죠? 6엔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지? 그때 N은 무조건 몇부터 시작한다? 2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A1은 따로 뭐로 정의했다, 항상? S1으로 정의했지?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했었지? 이렇게. 근데 내가 이래놓고서 살포시, 원래 2부터 시작한 놈이지. 내가 만든 수열에다 1 대입해보라 그랬지. 성립해야 안 해요. 이 A1과 이 A1이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러면 얘 다 지우고 그냥 AN이 6n-5지. 즉, 정상수열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한 번에 보고 어떻게 알았다고? 애초에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알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AN이 N에 대한 1차식이네? 1차 함수네? 뭐야고? 등차 수열이겠네. 됐지, 이거? 그때 뭐 구하래? K는 1부터 10까지 A의 2K 구하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의 2K를 똑같이 표현하려면 A에 여기다 2K 쓰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 이렇게 변하겠네요? 이렇게 변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배운 뭐? 분배 치면 되겠지. 시그마 성질. 그러면 12 곱하기 이제는 외웠니? K는 1부터 10까지 K 뭐야? 55지? 그죠? 그 다음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50 쓸 거지? 이거만 연산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이게 660이었나? 아니었어요? 660 맞잖아. 암산하면 660에서 50 빼면 620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답을 보면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단원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되면 이 정도 속도가 나온다? 농담 같죠? 진짜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푼 이 정도 속도가 나온다고. 암산도 이 숫자를 하도 많이 봐서 10이랑 55랑 곱했던 660이었던 기억이 그냥 기억을 안 하려고 해도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저장 이렇게 돼. 진짜로. 알겠죠? 믿으세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610. 이 답이고요. 예제 40번. 봐봐, 여기 39번 풀면서 하나도 안 배운 내용이 있었니? 없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배웠던 모든 걸 이렇게 조합해서 풀리게 한다고요. 어디서? 시그마에서. 그래서 보통 시그마를 엄청 어려워해. 처음 접할 때. 왜? 시그마가 어려운 게 아니야. 앞에 나오는 등차 수열 개념이 빵꾸난 거야. 앞에 나온 등비 수열 개념이 빵꾸난 거라고. 시그마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시그마는 그냥 표현이에요. A1부터 AN까지 합. 근데 그게 하필 앞에서 SN은 이미 배웠던 내용이 있어서 그거랑 연결되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왜 어려운지 알겠어요? 이 단원이? 전통적으로? 아이들이 이 단원에서 거의 학을 떼요.
수열 단원에서. 수열, 그냥, 처음에 진짜 수의 나열이라면서요. 처음 등차 수열 좋았잖아요. 우리 2엔더 1, 3, 5, 7, 9. 다음 항은 뭘까요? 이런 거 너무 좋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알겠죠?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문제 왜 내? 그럼 변별력이 없어지잖아, 시험이. 알겠죠? 좋아요. 예제 40번. 바로 볼게요, 예제 40번도. 아니, 이쯤에다 풀면 좋을까? 공간이 안 넘치겠죠?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가 는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 요거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 분의 1을 써야 되는 거야. 분의 1을 구하시오. 얘도 어디가 빡셀까, 얘들아? 얘는 이제 방금 전에 얻은 힌트로 해석할 수 있겠지. 얘 뭐야? 얘가 SN이네. 그죠? SN이 쳐다보니까 어떤 수의 거듭 제곱꼴로 나타나 있네? 라는 뜻은 얘는 뭘까요, 얘들아? 등비수열의 합이겠지. 등차수열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등차수열이고요. n에 대한 거듭 제곱. 어떤 수에 여기 a라고 표현해볼까? 이렇게 n제곱꼴로 나타나 있으면 그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애초에 여기 나오는 a는 등비수열과 관련이 있겠다라고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요거? 진짜 이해됐지, 얘들아? 그럼 SN에서 SN-1을 빼서 뭘 구할 수 있다? SN에서 SN-1을 빼서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다는 똑같이 성립하는 거야. 등차든 등비든 아니면 어떤 임의의 수열이든. 등차 등비가 아닐 때는 AN 어떻게 구한다고? 이걸로밖에 못 구한다고요. 근데 그나마 다만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우리가 빨리 알 뿐이야. 그냥 AN이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열에서는 무조건 AN 이걸로 구해야 돼.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했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원칙 잊지 말자고 했던 거지. 이렇게 구한 N은 무조건 2부터만 성립하는 거야. 많이 하다 보면 돼요. 알겠죠? 지금은 뭔 소리야.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괜찮아. 반대로 얘기해볼까? 이거, 한 겨울쯤에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번에 안 듣고. 그때는 진짜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는 과목인데, 이제 더 쫄릴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들어놓은 게 다행이야. 알겠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SN이 2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고요. Sn-1은 n 대신 n-1 넣으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n-1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위에서 아래 빼서 뭐 구한다고요? AN 구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참고로 지수법칙 좀 써보자. 2 곱하기 2의 n제곱이죠. 그죠? 2 곱하기 2의 n제곱에서 2의 n제곱 빼니까 그냥 2의 n제곱 나오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n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도 없어지지. 그 말 뜻은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1, 즉 플러스 1이 앞에 마이너스 9를 적용받아서 2n 마이너스 1. 이거 되지. 그리고 n은 무조건 몇? 2부터 성립한다고 꼭 적어주셔야 된다고. 맞아요? 그때 n이 그럼 선생님 A1은 어떻게 구했죠? A1은 무조건 S1으로 정의한다고요. 무조건 이 Sn 자리에 n에다 1 대입하면 S1이지. 그럼 4에서 3 빼니까 1이겠네요. 그리고 봐봐. 슬폿이 여기다 넣어보세요. 슬폿이 넣어보면 얘도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얘들.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그냥 지우면 된다. 너 사실 아니었구나. 사실 2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었구나. 2부터 성립하는 정상수열이었구나. 정상수열. 그때 AN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K만 문자 쏙 바꿔서 여기 분모 자리로 들어온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얘 자체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좋겠죠?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변하니, 얘들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이 K는 1부터 10까지는 똑같고 혹시 2의 n제곱분의 1로 바로 바뀌죠? 2의 n제곱 아니지. 2의 k제곱으로 써야지, 이제. 2의 k제곱분의 1로 바로 바뀌지, 얘들아. 그러면 2의 k제곱분의 1은 혹시 이렇게 쓸 수 있니? 그럼 이제 공비가 몇인? 2분의 1인 등비수열에 K는 1부터 10까지 합으로 보이네. 등비수열 합공식수란 얘기네.
바뀌는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등비수열 합공식 어떻게 쓰면 돼요? 이쪽으로 살짝 빼볼게요. 공비가 1보다 작죠? 그럼 1-r분의 초항이 몇이고요? 1 넣으면 2분의 1 그 자체가 나오고요. 초항 1-2분의 1에 몇 제곱? 항수 10개. 끝. 2분의 1이랑 2분의 1은 알아서 약분되고요. 얘가 그냥 답이죠. 1-2분의 1의 10제곱이 답인데 어디까지 연산시키냐면 마지막까지 연산 끝까지 시키죠. 이의 10제곱은 다 고등학생이면 외울 거라고 기대한 거야. 1024분의 1023이겠네. 맞지, 요거? 1024분의 1024에서 1024분의 1 빼니까 1024분의 1023 나오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풀면 군수열은 참고로 내신 때 할 거야, 내신 때. 군수열은 지금 여러분들 얘기해줘도 그냥 수열이 더 어렵다는 인식만 각인될 뿐 뭔가 유의미한 느낌이 안 들 것 같아서 군수열은 내신 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피시면 되냐면요, 이제. 얘들아, 다 끝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 보세요. 거기서 딱 2가지 표현만 보고 끝낼 거예요, 오늘. 무슨 표현을 볼 거냐면요. 이미 여기도 이제 설명할 게 더 이상 없어요, 개념상으로는. 왜? 이미 다 배우고 왔기 때문에. 첫 번째, 수학적 귀납법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 여기는 좀 밑줄 좀 쳐보자. 뭘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지. 그건 말뜻 자체는 알아야 되니까.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여기. 밑줄 치시면 돼요. 첫 번째 줄에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밑줄 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한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 한다. 그러니까 얘들아, 수열 귀납적 정의의 핵심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앞항과 뒤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정말로 그냥 문자로 표현해 줌으로써 나 무슨 수열이 이게? 맞춰보세요. 이게 수열 귀납적 정의. 수열 귀납적. 실제로 수열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앞에 뒤에 항을 관계식을 써주고 너 사실 이놈 자식 이거 등차 수열했구나 이렇게 맞추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수열 귀납적 정의. 근데 이게 웃긴 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수열만 적어주는 게 아니라요. 못 맞추는 수열도 적어줘요. 막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선 등차랑 등비랑 막 섞여 있고 요런 거. 그래서 요런 것들은 웬만하면 그런 건 어떻게 푸나요? 푸는 방법들이 또 있어요. 등차 등비에서 등비에 곱한 그 등비수열을 정의했던 그 공비 R을 위아래도 곱해가지고 빼고 더하고 좀 개차수열 만들고. 근데 지금 그거는 안 할 거고요. 일단 등차 등비만이라도 잘하면 돼요. 마지막 뭐라고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처음 몇 개 항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줘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그리고 거기 첫 번째 체크박스 있지? 네모 큰 거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 체크박스. 이웃항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대. 점화식이라는 말, 바로 같은 페이지예요. 126페이지에 그 우리 수열의 귀납적 정의 밑줄 쳤던 거 바로 아래 네모 박스에 놓고 첫 번째 이웃항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한다 했죠. 근데 점화식이 뭔 소리냐면 얘들아, 이 점화라는 단어는 뭐야? 이렇게 불을 붙인다는 뜻이죠. 정말로 그래. 그래서 관계식을 주어진 다음에 A1이든 A2든 A3든 내가 특정 값을 불을 붙이기만 하면 걔네들이 알아서 활활 타오른다는 뜻이거든. 이게 수학적으로 뭔 소리예요? 활활 타오른다는 게 A1만 정의해주면 A2가 관계식 따라서 알아서 나오고요. A3가 관계식 따라서 알아서 나오고 A4가 관계식 따라서 알아서 나오고, 그러니까 AN까지 관계식 따라서 알아서 나오는 구조를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게 지금은 우리가 그 관계식을 안 봤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빠르게 한번 봅시다. 거기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나오지. 이렇게 첫 번째 써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써있냐면 완전히 뭐라고 써있냐면 2 곱하기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 플러스 A의 N 이렇게 써져 있거든. 그래서 이거 그냥 문자로 보이면 안 돼. 이제 얘는 등차 수열의 거의 정의죠, 정의. 그죠? 등차 수열 정의 아니니 이거? 원래는
다음항과 직전항을 빼서 상수 D가 일정합니다로 썼었지. 이제는 보이니 혹시? 다음항과 직전항 사이에 공차 D만 더하면 알아서 다음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봐봐. 점화식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야. A1은 1, D는 정해져 있어. 원래 3으로. 예를 들어. A1은 1이라고 불을 붙이는 순간 A2가 바로 정의가 되죠. A2는 몇이에요? 4. 이렇게. 맞아요? A3는 몇이야? 7. 이렇게 정의가 돼. 계속 불타오르듯이 다음 항까지 AN도 구할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점화식이라고 부른대. 얘를 점화라고 부르는 불 붙이는 거. 다 한자 표현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건 알아둬야 돼. 이 액션 알아둬야 돼. 하나만 알면 알아서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네. 그게 관계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고요. 얘는 완벽하게 등차 수열에서 무슨 중앙 얘기야? 등차 중앙 얘기지. 가운데 거 두 배는 양 끝의 합이랑 같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식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 너희들 이제 AN이 무슨 수열인지 알아야 된다고? 등차 수열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알겠죠? 등비 수열도 똑같겠죠?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은 원래 어떻게 정의해요? AN 플러스 1이랑 AN을 나누면 일정한 공비 R이 나옵니다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아마 요 꼴을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정했을 것 같아요.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입니다. 이렇게 정했을 것 같아. 딱 봐도. 그죠?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 가운데 이 것의 제곱은 AN 플러스 2와 AN을 곱한 것입니다. 로 정의했겠지. 안 봐도. 여기서 똑같지. R은 2로 정해져 있다고 치는 거야. 예를 들어 상수니까. 그때 A1을 1로 내가 불을 붙이는 순간 A2도 바로 정의가 되죠. 2, A3는 4, A4는 8 이런 식으로 계속 정의가 되지. 마치 불 붙인 것처럼. 그래서 얘를 등비수열에 대한 점화식이라고 부른대. 그럼 이제 점화식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어도 이런 표현만 나와도 아 이거 A는 등비수열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얘는 완벽하게 무슨 중앙에 대한 표현이라고요? 등비 중앙에 대한 표현이지.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끝에 합 아니야 이번엔 곱이랑 같습니다. 다 이해되지 얘들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따로 설명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야. 이 개념들은 다 배우고 왔을 테니까. 등차, 등비. 아니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 수열을 정의하나요? 네, 거기 뒤에 많아요. 어느 정도 있거든요, 양이. 근데 그것도 사실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 단어는 뒤에 증명 때문에 좀 하는 거예요. 증명. 기납적 정의에서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는 완전 내신, 특히 서술형 있는 학교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서 써야 돼요. 동상고는 아주 좋아요. 지금 서술형이 없잖아. 너 모른다 근데? 내년에는 선생님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동상고도 서술형이 생길 수 있어. 표정 왜 그래? 별로야? 근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네 학교 문제지. 지금은 근데 동상고 완전히 꿀이야. 왜? 서술형이 없어. 근데 이미 서술형 있는 학교들 있지. 특히 행신고나 화수고. 행신 화수는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는 거야 지금? 어쨌든 네. 그래서 서술형일 때를 대비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암기시켜서 가거든 보통은. 학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얘들아 예제 44호만 보고 끝냅시다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한 그게 오케이. 44호만 일단 보고 끝냅시다. 거기서 나오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는 건 얘들아 1번 볼게요. 바로 A1이 10이고요. 초항이 10이라는 뜻이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로 일정하다는 뜻이. 공차가 마이너스 1이네. 얘들아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AN 바로 어떻게 써요? 등차 수열인 거 알지? 마이너스 N 하고 1 넣었을 때 10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1로 쓰면 되겠네. 그죠? 그럼 이게 일반항 AN 구한 거지. 쉽죠? 등차 수열인지 알잖아 지금 너네들이.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A1이 2고요. 혹시 거기서 공비가 마삼으로 이제 보이니? 오케이. 그러면 2번도 바로 쓸 수 있겠네. 여기 좀 지우자. 2번도 바로 쓸 수 있게. A는 마3이 공비니까 마이너스 3의 n제곱꼴로 나타내야 된다고. 등비수열은. 근데 1 넣었을 때, 거기 1 넣었을 때 값이 2되지. 1 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 나 잘 봐야 돼. 몇 분의 몇을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등비수열 1번아. 썼잖아. 사실 거기 표현이 좀 다른데요? 하는 친구들은 잘 보세요. 이거 정리하면 거기 나오는 표현이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등차수열 구하는 것처럼 등비수열도 구한다고. 그냥 공비 써놓고 n제곱 쓴 다음에 1 넣었을 때 2가 나오도록 세팅하려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더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좋아요. 3번. A1, A2가 정의되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구해야 돼요? 보시면. 잘 봐. 거기 나와 있는 그 귀납적 표현을 봐봐. 점화식 표현. 이 AN 플러스 1인 AN 플러스 2. 뭐야? 등차 중앙 얘기네. 애들 이렇게 보이잖아, 이제. 그러면 3번도 그냥 등차 수열 얘기네. 그죠? 근데 공비가 몇이에요? 공차가 몇이에요? 그러면 AN은 3N 쓰고 1 넣었을 때 몇이 나와야 된다고? 2가 나와야 된다고. 3N 마이너스. 끝. 엄청 쉽지? 좋아요. 네 번째도 분명히 뭐야? A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은 AN이랑 AN 플러스 1을 곱한 거다? 등비 중앙에 대한 표현? AN이 등비수열. 그럼 공비만 찾아내면 되겠네? 1에서 2 갈 때 2분의 1 곱해주죠. 그럼 AN은 뭔진 모르겠지만 2분의 1 n제곱으로 시작하면 끝이죠. 그리고 1 넣었을 때 1 나오려면 이렇게 쓰면 끝이겠네. 그러니까 한 줄을 안 넘어, 풀이가. 여러분들이 등차 등비수열을 일반항을 빠르게 세팅하는 방법을 알면 한 줄을 안 넘는다고. 이렇게 해서 점화식 표현 방법까지 봤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표현들은 우리 본수업 때 합시다. 본수업 때는 나 여기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울 거거든. 진짜 어려울 건데 지금 특강 때 이걸 다루기에는 여러분들 지금 멘탈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안 하는 거니까 대신 요 정도 맛을 제대로 봤잖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잊지 않고 본 수업을 들어올 수 있으면 그러면 웬만하면 어렵지 않게 넘어가요. 나머지 부분들도. 알겠죠?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일단 얘들아, 알았어. 잠시만. 수업은 끝났는데 일단 엔딩. 그 대수 특강, 선생님 특강을 지금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 선생님이랑 벌써 작년 여름방학부터 지금 작년 여름, 이번 겨울, 이번 여름, 작년 겨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작년 여름, 겨울, 이번 여름까지 해서 세 번째 지금 같이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 도움이 돼야 돼. 알겠죠? 특강 끝났는데 근데 보니까 그냥 어렵기만 하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로 끝나면 안 되고요. 잘 봐, 우리가 이 대수라는 과목을 8회 만에 끝냈다고. 8회 만에 끝냈잖아. 그러면 내가 그리고 숙제도 웬만하면 잘 안 내줬죠. 숙제가 거의 없었죠. 그 말 뜻은 숙제가 패시브 숙제가 뭐였냐면 저번 거 복습해오는 게 숙제였어요. 그동안.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는 거야. 대수라는 과목을 생전 처음 머리 털라고 처음 듣는 과목을 숙제도 뭔가를 트레이닝도 안 하면서 한 번에 이해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죠. 이게 수능에 나오는 과목 시작인데 이제 엄청 어려운 과목이라고 이제 소개해놓고 숙제라고 해서 이제 복습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그나마 좀 따라올 수는 있을 거야. 강의 자체를. 근데 이제 복습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8회 만에 그냥 얼렁뚱땅해서 넘어가서 대수를 다 끝냈다.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대수 들었더니 남는 게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첫 술에 배부르려고 맘먹은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8회 동안 진짜 이 숙제 나와 있는 거 한 두세 번씩 계속 풀어보면서 했던 친구들은 오히려 머릿속에 남았어, 지금. 알겠죠? 목표는 뭐라고요? 이거 본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기억에 뭐 하나로 끈앞이라도 잡고 있어야 돼. 그래야 처음 시작했을 때 얘들아 로그가 뭐였지? 지수가 뭐였지? 지수 법칙 어떻게 확장시켰지? 기억나요? 지금 다? 지수 확장 뭐랑 똑같은 동의어라고 밑에 제한 뭐 이런 거 기억나야 돼. 맞다. 그래서 막 밑도 제한시켰는데 뭐 양수 조건이었고 뭐 영어 안 됐고 이런 거 있지. 그다음 로그 성질 맞다.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끼리 합으로 찢을 수 있다. 이거 뭐 생각나는데? 뭐 이런 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기억에 그 조각들이라도 있어야 다음 수업 들 때 편해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지? 그럼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모두 다. 처음부터. 그래서, 최대한 좀,
수업은 끝났더라도 복습을 좀 집에서 하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일단 영상은